TV를 만들어서 되는데 정상껏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네, TV입니다. 네. 인근당 가사 노동 대책 서비스가 세종문구 노동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가사 노동이 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노동을 하는 대책이나 지금 그 가사 도우미 모두 제도보다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게 굉장히 긍정이다. 노동시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계절별 이 농촌에 가면 농업 인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요즘에 모내기 시대인데요. 모내기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가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계절별 노동자, 또 농촌 근로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물려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또 밝혀야 되겠습니다. 네, 불골단의 무충입니다. 여기 가족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시간, 시설, 또 안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경기도라는 게 참 사사라고 하는 것이 큰 일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설, 여기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멘탈, 소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현대적으로 시청 이제 유령 담당을 참 굉장히 이게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고 이번에 어차피 이쪽 세 번째 15번에 그 항목이 들어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민관과 연계해서 이 상담 심리 치료 이 분야를 강화할 것 같아요. 지금 정신 의학과 예약하게 되면 조금 굶기는 데는 몇 개월 예약이 다 차 있어요. 그 정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 가슴앓이가 심한 상태거든요. 그걸 제가 참고해서 관심을 갖다는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요성을 알아주신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충남대병원 가서 신경정신과 예약이 서너 달 밀려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약된 환자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젊은 사람들. 이게 원인이 뭐겠냐? 그럼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외로움을 가정과 가족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버림받아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을 간직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거나 물질을 당해도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슨 걸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외로운 전당과도 그렇게 해서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차원에서 보여야 되고 저는 때가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까지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기에 공약을 줄 수는 없는데요. 영국에서는 외로운 부가 있습니다. 외로운 부가 있어요. 장관이 외로운 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국민 전체를 그런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책을 해주고 일본에서는 외로운 전당 차관급 척이 있어요. 기구명은 다르지만 영국에서는 장관급으로 부처가 있고 우리 일본에서는 차관급 기관이 있을 정도로 외로운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대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쩌면 그 나라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2년도에 우리 세종시에 외로운 전당관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다음 기회는 다음 제 임기 때는 이거를 사회로 확산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종 연구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키는 것에서 결국은 제 목표는 국가 차원까지 세종시의 모델이 국가 차원으로 심화가 돼서 국민철처럼 확산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방송의 이병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작은 돈으로 9번 세종 패밀리 친화도시 조성했고요. 12번의 가족 친화 인증제도에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조성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우리 반려 인구가 1000만이 넘은 지가 지금 이미 오래됐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고양이죠. 팬맘 이 문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패밀리 친화도시 이 부분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이 부분이 자칫 이게 개념이 혼란이 오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개와 고양이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젊은 층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식같이 대하는 노년층들도 계시는 입장인데 이 동물들을 데리고 가족 레스토랑을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특이하게 어느 시기에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경우 질문드립니다. 좋은 일이고요. 모양의 문제하고 흥미하고 달라요. 그거는 정말 가족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생활하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생동물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그래야 되느냐는 논란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춰야 된다. 지금 농림축산부에서도 지금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이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식당에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가 축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팬들이 내지는 가족 시와 인증 식당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식당이라고 그러지만 반려동물이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어야 함부로 일단 다른 손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에서는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를 정말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공격과 내지는 그 제도를 만들고 마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공용 킥보드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공용 킥보드는 지금 민간 기업들이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업 운영을 못하는 궁금한데요. 이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속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할 때 킥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킥보드 방치되어 있고 지금 그대로 견인을 하거나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에 대한 책임을 킥보드 회사에 물려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견인 비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킥보드를 세금에는 사업성이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엄격한 규제를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학부형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엄마들한테 족쇄검문이라든가 이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왜 아직까지도 중요하는 거예요. 정말 거의 한 90% 이상 100% 우리 학부형들이나 어른들은 저거 없애면 너무 위험하다. 그 쌩쌩 달리는 저기 인도로 달리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게 민간 영리 부분의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지는 할 수는 없고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서 결국은 킥보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역시. 살던에 나성동 그 대통령님이 서울을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불발이 됐을 때 뭐 플랜 B, C 이런 게 뭐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뭐 우리 백화점이 없다, 우리 시민들이 엄청 얘기하고 특히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치 왜 백화점을 유치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백화점을 유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전에 롯데 백화점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없어서는 아니라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좀 쉽지가 않은 문제다. 라고 해서 위치도 나성도도 맞냐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세종 도심보다는 청주권의 인구도 흡수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서 건강을 몰라도 세종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심 지역은 나성도가 얼마나 좋은 위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백화점만 요구할 게 아니고 아울렛이라든가 또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줘야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된 것이고 일부 시설은 거기에 말하자면 숙박시설까지도 감액해 주는 걸로 보지 않으면 이게 백화점만 그냥 백화점 빨리 유치해라. 그게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약으로 제안을. 주상복합을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오픈을 해볼까? 그러니까 레지던스 호텔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테마파크라고 표현한 건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라는 굉장히 수제자인데 우리가 용도를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세종시만 갖고는 안 되고 행정청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치하기가 대단히 좀 힘들다. 그냥 백화점 들여달라. 뭡니까 대전에 있는 뭐 현대 또는 그 아울렛 그것만 보고 우리도 그거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인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할 경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추진해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려동물 주마타운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장례 시설까지 포함했는데 혹시 민원이라든지 주민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반려동물 종합타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심지가 될 수가 없어요. 도심지가 되면 여러 가지 또 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동물원 같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소형 동물원 같이 구경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 반려동물 데리고 가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곳인데 세종시에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6-2 생활과도 계획이 살려고 있지만 또 읍면지역으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구해 보고 예, 경청밀보 김지훈 기자인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 가족 캠핑장을 20개소로 확충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수변형이나 네. 숲소형 같은 가족 캠핑장을 구상하고 계신 지역이 있다면 여기저기죠. 네. 여기저기니까 강변에 있어야 되고 롯데나 학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좀 도돌이 파크라든가 조치원에도 그런 가족단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형 캠핑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소형으로 여러 개 만드는 게 가족들한테 훨씬 더 말하자면 어떻게 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좀 색다른 취향을 좀 다양하게 맞춰주는 캠핑장을 만들고 20개 정도 만들자고 할 때 목표는 20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 젊은 가족들이 바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거리선 그 지리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그 패밀리 네. 그 관련해서
23년 5월 달인가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발표된 게 하나가 있어요. 자료가. 그 내년에 우리나라 그 펫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시장이 한 뭐 6조 원대, 뭐 글로벌 시장은 한 470조 원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이런 통계 자료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휴미제시아라든지 푸테크라든지 의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융합해서 이제 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신가 여쭙고 싶은데요. 패스 산업을 말씀하시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종합타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요. 펫을 산업화시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양대에서 저는 펫 의료센터라든가 동물복지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걸로 동물복지원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동물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을 센터라든가 종합타운이라든가 아까 말한 장례식 때문에 이런 종합타운을 만들면 그게 펫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반 시설이 있어야 반려동물 더 키워보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반려동물을 뭐 매매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펫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인프라가 없으면 거기에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부분을 제시를 했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펫 산업도 발전할 거예요. 제가 그 신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종시에는. 제가 공공택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거는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의 구독한 화장실을 아파트 시설 구조에 집어넣어라라는 걸 제가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펫들을 빼면 우리 생활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아파트에서도 사람이 목욕하는데 거기 동물도 목욕시키고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한 구석에 조그맣게 동물만 씻어줄 수 있고 목욕시킬 수 있고 동물들이 화장실 변기도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뭐 종이 깔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고려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관련된 단지 시설 승인의 조건으로 그런 걸 거론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1인 가구가 네. 지역별로 좀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대학까지 끌어나갈 것 같은데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요. 뭐 통계를 한번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36%.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3%래요. 1인 가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33%라고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1인 가족이나 이런 가구,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고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 동지역과 읍면 지역 그 차이나 제 생각에 읍면 지역이 많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이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특별한 해결이 돼요. 다행히 읍면 지역에 독거노인들을 달래주는 마을 회관, 정부다. 시골은 아직도 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을 회관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부분에서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행동들이 더 그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좀 절판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동지역의 행동들이 더 독거노인은 별도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거기 행동놀이터가 해결이 안 돼요. 독거노인들은 더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된 분들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고. 네. 왜 키친과 거실인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네, 키친과 것이니까 그 1인 가족들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혼자서 밥을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복권 같은 때 여기는 1인 가족들의 공동 키친이다, 공동 부엌이다, 공동 키친이다라고 해주면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1인 가족이 맨날 혼자 요리해서 혼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확실히 가족 얘기하니까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은 시민들의 관심 아닙니다. 네. 유럽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재료 가지고 모여서 식당 함께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불쌍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바로 복권 한국인에서 그런 데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좋아할 거다. 주말에는 모여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거기서 하든 아니면 공동주방에서 하든 아니면 갖고 와서 같이 즐기든 뭐 이러면서 인연도 만들어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부상한 데는 없을 겁니다. 여기 세종 대치하면 젊은이 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AI 혁신이라는 정말 또 엄청난 그 가정가에 그런 걸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제가 청년 정책을 발표할 건데요. 전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청년을 그저 청년들 복지 차원의 청년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글로벌 청년화를 만들어야